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안 나오고 버틸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우리의 예상을 모두 다 벗어나는 분입니다. 버티는 데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날에 쫓아냈어요.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난 다음에 다음 취임식에 1박을 하고 취임식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참 잔인하다. 9일 드리겠습니다. 21g 있잖아요. 김건희 씨와 아주 긴밀한 관계, 자격증은 있지 않지만 관저 리모델링까지 했던 돈 많잖아요. 70억 원 현찰로 있다면서요. 프로비스타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래요. 집 얻어서 21g한테 일주일 만에 공사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버틴다는 게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내란도 비상식적이었죠. 계엄도 비상식적이었죠. 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재변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탄핵 선고 그 이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드디어 선고가 끝났고 이제는 대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화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8대0 탄핵 인용 어떻게 보셨는지 자 우리 이경 대변인부터. 저는 한결같이 8대0 그렇죠. 탄핵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거기에 100% 다 제가 뭐 법 조항을 하나하나씩 다 뭐 문의해서 알고 이거를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겠죠. 물론 거기엔 좀 더 바람이 더 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번 이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었고 네. 거기에 플러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외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걸 이제 브리핑을 하거든요. 거의 1시간 브리핑을 해요. 네. 그래서 외신을 이번 12월 3일 내란 이후부터는 외신을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전 세계 하루에 진짜 한 20곳을 넘게 봤었어요. 매일매일 봤었어요. 근데 외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구나. 그러니까 외신에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좀 확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바람대로 그냥 순리대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대0 예상도 하셨잖아요. 네. 예. 뭐 8대0을 예상한 건 그렇게 해야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수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대0이 될 거라고 예상도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했는데 인용 결정으로 났습니다. 먼저 근데 좀 드려야 될 말씀이 12월 3일 이후에 이 방송에서도 제가 뭐 깊이 사과를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탄핵 결정까지 나왔으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해서 파면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당직자로서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든 당을 잘 수습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승복 메시지가 아직도 없다. 뭐 누구는 그게 승복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일단 승복 메시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곁을 늘 지키겠다. 이거는 또 다른 선동 아니냐? 자, 두 번째는 관저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 자, 계엄을 누가 설마 계엄을 그럴 줄 알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인가요? 아유.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헌재 결정 이후에 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후에 낸 메시지는 저는 승복의 취지로 읽히고 또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치 일선에서 더 이상 메시지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날 냈던 메시지 중에는 그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네. 그래서 과거형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것에 비춰봤을 때는 승복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왜 빨리 관저에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사를 하려면 예. 뭐 이사 준비를 미리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준비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경호는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사저로 옮긴 이후에 경호 준비도 이제 좀 아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조만간 그런 준비가 다 되면 관저에서 나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메시지요. 국민의힘에서는 전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무슨 메시지를 내면은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누가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뭔가 분위기가 역할을 있다. 할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메시지를 낼까봐.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국민 여러분 이러지만 그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일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낼까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글쎄요, 승부 메시지를 되게 괜찮게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못 냅니다. 그런 화법을 모르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안 나오고 버틸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우리의 예상을 모두 다 벗어나는 분입니다. 버티는 데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퇴임 하루 전날에 쫓아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청와대에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쫓아냈고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난 다음에 다음 취임식에 1박을 하고 취임식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분은 참 잔인하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해 주셨으니까 12일 정도 있다가 나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5일 지났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10일 주겠습니다. 3일 지났죠. 금요일 날 계속. 그러면 만 3일인가요?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 3일 지났으면은 그럼 한 9일 남았네요. 9일 드리겠습니다. 9일 드리고 21g 있잖아요. 김건희 씨와 아주 긴밀한 관계, 리모델링 전문 업체. 물론 자격증은 있지 않지만 리모델링은 뭐 관저 리모델링까지 했던 돈 많잖아요. 70억 원 현찰로 있다면서요. 그것으로 지금 그 아크로비스타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칩 얻어서 21g한테 일주일 만에 공사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거를 안 하면요? 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버틴다. 뭐 생각을 안 해본 일이라. 네. 근데 뭐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민사 소송 해도요 판결 나오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민사 소송이나 뭐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칠 이유가 전혀 없이 조만간 퇴거할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안 나오고 버티면 버틸수록 지금 2달도 안 남은 대선에 국민의힘이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이거 뭐 사실은 버틴다는 게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참. 내란도 안타깝습니다. 비상식적이었죠. 계엄도 비상식적이었죠.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고 대선 기간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 그렇대요. 저 네.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뭐 네. 어떤 주자가 됐든지 간에 김문수 후보가 되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어떨까요?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지금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온 지 만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지는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직은 대통령이 여전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줄여야 되고 당 중심으로 이 문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8대 0으로 탄핵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형사법원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이 요즘 이 태세 전환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 같은데 태세 전환이 좀 많이 빠릅니다. 자, 플랜 B가 조기 대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플랜 B가 아니라 사실은 플랜 A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발언이 화제가 됐잖아요. 나경원 의원 기각을 전망해 본다 했다가 자기는 탄핵을 예상했다. 뭐 이렇게 지금 또 바꿨어요. 자, 혼란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연스럽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태세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그 탄핵 결정을 기점으로 너무 태도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태세 전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탄핵 국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사실 많이 휘둘렸습니다. 예.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많이 휘둘려서 지금 그 휘둘렸던 과거가 아마 탄핵 결정 이후에는 본인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선회하고도 싶어요. 당시 어쨌든 당원들의 12월 3일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 그로 인한 탄핵에 대한 평가들이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워낙 스펙트럼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강성 지지층들을 대변할 사람들도 뭐 필요했고 또 그에 따른 역할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변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네. 누군가는 또 거기서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하는데, 지금 탄핵 결정 이후에 갑자기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자, 저는 놀랐던 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격렬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빨리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실제 집회에서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 현장에서도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사라지시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한 4분 정도가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더 시위도 더 강하게 더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사라졌나? 그러니까 뭐 일가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집회에 해외에서 오는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흘러나온 얘기를 저 믿지 않았으나 앞뒤가 너무나도 맞게끔 이렇게 왜 다 사라지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나경원 의원을 말씀을 하셨지만 말을 아예 많이 바꾸잖아요. 아예 말을 바꾸죠. 근데 그 전에는 진짜 기각을 뭔가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일주일치 일정을 다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다음에 일주일 일정을 다 계획을 해냈다는 거죠. 그것도 보면은 정말로 그때 나경원은 그게 진심이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을 응원했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사람들 전 내란 동조 혐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궁금한 게 명태균 의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이 수사를 할까요? 이거는 예상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물론 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란 외환의 혐의 외에도 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다양한 혐의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지금 이제까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관계는 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공권력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도
아마 수사가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죠. 불소추 특권 이제 제외가 됐으니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좀 적어와봤어요.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2차 이제 체포 당시에 이제 그 방해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그리고 22년도에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죠. 이것도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이거를 이제 외압했던 의혹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의 공수처에서 고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 고발 사주를 윤석열이 주도했다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불법 선거 사무소입니다. 그때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강남구 신사동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에 불법 사무소가 운영이 됐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검찰은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그 전에 검사의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럼 뭐 어디에 충성하냐? 권력에 충성하죠. 지금 권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그럼 검찰이 어디 권력의 줄을 대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 또 자녀, 네. 예교부 특히 채용 또 이건도 묶여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아, 그럼요. 태세 전환 빠르기는 또 검찰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 권력이라는 것은 진짜로 다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권력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한테 좀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디올백 수수 사건은 이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고검에 항고장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까요? 그때 이제 무혐의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기소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게 예. 다양한 전문가들로 모여진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이제 어쨌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개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무혐의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고검이라고 해서 그거를 뒤바꾸긴 쉽지 않겠으나 다만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그 형이 확정됐잖아요.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아마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법대로 서울고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판단이 뒤집어진다면 또 많은 분들은 또 태세 전환했다고 볼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슨 뭐 수사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압수수색 한 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그러니까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검찰은 분명히 할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할 것 같아요. 윤석열보다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국민적 비호감이 윤석열보다 김건희 씨한테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한테 좀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잔인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말 갑자기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요지는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개편을 하고 일단 올해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또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야가 이거 합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는 동의하겠죠. 좋다. 3년 야도 동의하지 중임제? 않을까요?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이제이 완전히 이제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럼 3년만 하자고? 좋죠. 여는 찬성.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 우리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헌법이 물론 87헌법 다음에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개헌을 요구가 있었고 87헌법이 뭐 결함이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이 헌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목숨 바쳐서 탱크 앞에서 군의 차량 앞에서 그리고 총 앞에서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함이 조금 있는 헌법으로 인해서 이 헌법을 어긴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 이제 내 삶을 좀 편하게 해달라.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을 지켰으니 내 삶을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일까요? 국민들이 지금 개헌하자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개헌을 하자? 그것도 의장의 목소리로 이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장의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모든 의장들은 개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시기는 잘못됐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좀 입장을 바꿔서 한 발 물러나서 의장님이 이번에 후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개헌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장님 입장에서도 이 약속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왜 그거 있잖아. 트럼프처럼 세게 던지고 중간 정도에서 받는 걸로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땡큐죠. 예, 저도 이경 대변인 얘기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화제가 개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대선 국면에서의 그런 그렇죠. 계엄의 약점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처럼 뭐 민생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만 개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지금 집중돼 있어서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계엄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분권과 이제 중임 개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탄핵제도 같은 것도 이번에 헌법재판소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갈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불안해하셨잖아요. 조금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몇 가지 요소만 추려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 형식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시기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그 지금 현재 87년 체제 헌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87년 체제 헌법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너무 낡으면 한번 갈아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 현재 조금 결함이 조금 있지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위헌자들이 있습니다. 이 위헌자들을 저는 먼저 내란 가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종식한 다음에 개헌을 해야지 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그대로 두고 마치 헌법이 잘못돼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개헌을 하는 것은 일이 앞뒤 순서가 맞지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사실은 충분히 예상이 됐었어요.